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네 분과 함께 정치권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박원석 전 국회의원,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어제요 전환기 씨가 이제 개최하겠다고 하는 3.1절 콘서트에 포스터 논란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이 콘서트가 무산되는 것 같습니다. 먼저 영상부터 보겠습니다. 경기도지사가 나서서 행사 취소시키라고 지금 보입니까? 야, 김동연, 너 할 일 그래 없냐? 야, 경기도지사라는 사람이 전환기를 그래 두렵냐? 한동훈은 허용해줬잖아. 한동훈은 지난번 킨텍스에서 뭐 했잖아요. 근데 전환기는 안 된대. 아, 이제 답 나왔죠? 한동훈은 좌파야. 한동훈은 김동연하고 한편인 거야. 한동훈은 한 번도 우파인 적이 없고 왜 저렇게 됐는가 봤더니 어제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아예 SNS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호긴 극우 망상 세력이 활개치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 경기도에서도 더더욱 용납할 수 없다는 이제 글을 올렸는데 경기도가 킨텍스에 대해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인가 봐요, 지부지. 그렇습니다. 킨텍스가 경기도 산하의 공공기관이니까요. 예. 기본적으로 경기도의 지휘감독을 받는 그런 공공기관이죠. 그래서 사실 취소했던 것은 사회 풍속에 행사가 사회적 선량한 풍속에 위반됐을 경우에는 대관하지 않을 수 있다는 내부 규정 때문에 그거에 근거해서 했다는 것이고 예. 뭐 다들 아시는 얘기지만 지금 전환길 씨가 주장하는 것은 기본적인 헌법적인 선을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미 그 법원에서 그 내란죄로 1심에서 유죄 선고까지 받은 무기징역까지 받은 사람을 계속 옹호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란범에 대해서 동조하고 옹호하고 있고 윤호개인을 외치고 있고 거기다가 실체도 없고 이미 대법원에서 여러 차례 그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는 부정선거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번에 하려는 행사 자체도 우파의 윤호개인 부정선거 척결 이거를 그 행사의 모토로 내걸었거든요. 예. 이런 것을 공공기관 그리고 또 공공기관을 관장하는 그 경기도지사가 그 대관을 취소하는 것은 오히려 당연한 것이고 그걸 대관을 허용하면 오히려 더 국민적 지탄을 받을 그런 내용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보면 이제 극우 망상 세력이 활개치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는 이유를 김동연 지사가 줬습니다. 그러니까 도지사가 이제 직접 나서다 보니까 오히려 전환기 씨는 이거를 또 이용하고 있는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정치적으로. 경기도 입장에서는 지금 경기도 킨텍스라는 게 경기도가 33.7%의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 사실상 경기도가 뭐 이 도지사가 임명하는 거랑 마찬가지죠. 형식적으로는 이사회에서 추천위원회를 해서 이민우 이사장이 대표가 지금 하고 있는데 예. 경기도 입장에서는 아마 전환길 씨가 하고 있는 극우 인사가 하는 저 정치 집회를 그걸 수용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웠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다른 조항이 아니라 사회적 통념상 수용하기 어렵다 이런 네, 그런 이유를 조항이 들어서 있다고 합니다. 했고 예. 아마 저 선거를 앞두고 김동연 지사 같은 경우는 과하게 또 표현을 했어요. 극우 망상 세력 할개를 치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돼. 경기도에서 특히 이거는 허용할 수 없다고 해서 경기도지사가 이례적으로 특별하게 지시를 해서 네. 이거는 그 킨텍스 안에서 내부적인 회의를 거쳐서 그렇게 결정한 게 아니라 김동연 지사가 공개적으로 한 겁니다. 한 거는 그러나 아마 이 김동연 지사도 당신도 이제는 경선도 치러야 되고 하니까 자기 당내에 어떻게 보면은 이 내란 반대 세력들 네. 그 표를 의식해서 아마 굉장히 강하게 나갔던 선명성 나갔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전환길 씨도 지금 세상이 너무 달라졌다는 걸 모르는 것 같아요. 전환길 씨가 아직도 탄핵 반대 집회에 다니던 그 수많은 군중들이 자기를 한마디에 열광하고 이러던 것에 지금 그냥 사로잡혀 있다는 그런 면에서 보면은 전환길 씨가 빨리 현실 인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전환길 씨가 지금 대한민국 땅에서 쓸 곳은 자기 유튜브 채널밖에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네. 지금 다니면서 이미 이 비상계엄이 1심 재판에서 내란이라는 1심 판결이 났고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죄로 무기징역이 선고가 됐잖아요. 그런데도 아직도 전환길 씨는 계엄은 비상계엄은 계몽령이다. 구국의 결단이었다라고 하고 윤석열 대통령 무죄다라고 하고 빨리 석방해서 다시 복귀시키자라고 얘기하니 이 얘기를 어떤 국민들이 제정신이 있는 걸로 듣겠습니까? 저런 집회를
공공기관 아마 서울시라 하더라도 오세훈 시장도 저거 불허했을 거예요. 대구시도 아마 이 대구시 엑스코에 저런 행사를 하겠다고 했으면은 대구시도 허락을 못했을 거예요. 대구에서도. 예. 예. 그런 상황이란 걸 전한길 씨도 지금 현실을 좀 깨닫고 예. 과거에 정말 한국사 유명 강사 그 시절로 좀 돌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전한길 씨를 보면 굉장히 저는 안타깝습니다. 고향 후배이기도 하기 때문에. 예, 예. 그리고 얘기를 들어보면 예매율도 그렇고 예전에 그 전당대회 전화기 씨 그리고 지금의 전화기 씨를 생각해 보면 예매율이 거의 뭐 굉장히 낮더라고. 영향력이 떨어졌다고 봐야 돼요. 그 동력이 많이 상실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3.1절 기념식을 빙자해서 이제 윤어겐 세력의 전체적인 판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했던 건데 일단 좌석이 팔리지가 않았고요. 네. 그리고 본래 포스터에 오기로 약속했다고 생각됐던 연예인이나 뭐 유명인들이 속속들이 다 못 가겠다 취소하지 요 않았습니까? 포스터 바뀐 포스터 한번 그렇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예. 어제 이런 포스터가 돼 있어서 논란이 됐었죠. 유명인들이 참석하는 건데 바뀐 포스터에 보면은 한 명도 싹다 없는 거죠. 붙였어요. 그러니까 유명인들이 다 오기로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나중에 이게 이제 기사화되면 논란이 되니까 예. 전부 다 발을 빼고 나 이런 자리인 줄 몰랐습니다 하고 전부 취소를 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우리 권영진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환길 씨가 갖고 있는 큰 착각 그리고 자기가 이야기하면 수많은 군중과 수많은 이 국내의 지지 세력도 있을 것이라고 하는 이 과대망상이 가져온 이번에 좀 본전이 드러난 저런 결과라고 보고요. 제일 중요한 건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우리 이 대한민국의 품격 있는 이 시사 프로그램인 뉴스와이드에서 전환길 씨 아이템을 다루는 것 자체가 우리로서는 굉장히 좀 불쾌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네. 전환길 씨는 이제는 무시해도 될 만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경찰 조사 받았으면 경찰의 수사 결과가 종결되는 대로 제가 볼 때는 구속영장을 신청할 수도 있고요. 예. 그리고 또 구속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고 저는 이제는 자기 스스로의 윤 어게인과 계엄을 정당화하고 또 부정선거의 의혹을 계속 제기하고 이런 식의 군중들 모여서 그들의 동굴에 갇혀서 하는 과대망상증인 저 내용들을 좀 하루속히 예. 시급하게 좀 반성하고 정리하고 그만뒀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는 기사가 더 이상 전환길 씨 관련돼서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준비한 게 있으니까 예, 예. 그러면서 박 의원님 보면 한동훈 전 대표를 굉장히 좀 미워하는 것 같아요. 한동훈 전 대표는 되고 왜 나는 안 되냐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 킨텍스라는 장소가 예. 정치 행사 일반을 금지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정당들이 전당대회를 하기도 하는 그렇죠. 장소고요. 예. 정치인들이 뭐 출판기념회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정치 행사를 합니다. 그런데 전환길 씨의 저 행사는 그간의 전환길 씨가 보여왔던 언행을 보면 반헌법적이고 반사회적일 뿐만 아니라 사회 통념에 어긋나는 그런 주장들이 난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마 경기도지사가 킨텍스에다가 행사 대관 취소를 요청을 해서 대관이 취소된 것 같고요. 뭐 한동훈 전 대표도 정치 행사 성격을 띤 그런 행사를 갖긴 했습니다만 네. 뭐 그런 주장을 한 건 아니잖아요. 본인하고 이렇게 비교하는 거는 어쨌든 본인의 몸값 높이기 차원에서 계속 그런 식의 비교나 한동훈 전 대표를 향한 공격을 하는 것 같고요. 저는 그 전환길 씨의 영향력을 축소하고 저런 비정상적인 주장이 이렇게 우리 공중파에 굉장히 중요한 시간을 점유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국민의힘에서 전환길 씨를 제명해야 됩니다. 전환길 씨가 하는 언행을 본다면 예. 저런 반헌법적이고 반사회적인 언행을 하는 사람이 계속 그 정당의 운영에까지 비정상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예. 그에 대해서 당연히 제명함으로써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저런 사람들의 주장으로 대변되지 않는다라는 예. 걸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고성국 씨 그 국민의힘 서울시당에서 지난번에 전두환 사진 걸자 한 거 가지고 징계 결정이 나왔는데 중앙당 윤리위원회에서 이거를 결정을 안 하고 계속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전망키로는 아마 중앙당 윤리위원회에서 결정을 안 하지 않을까, 즉 서울시당의 그 징계를 취소하지 않을까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지금 이제 장동혁 대표가 얼마 전에 선명한 윤호개인 선언을 했는데 예. 저런 극우 유튜버들과 결국에는 동행하겠다라는 것을 선언한 거나 다름없고요. 예. 이 상황이 지속되는 한 전환길 씨의 저런 터무니없는 주장이 계속 예. 국민의힘이라는 정당 내에 비정상적인 영향을 표처럼 붙일 수 미치고 있죠. 예. 마치 저게 무슨 보수의 한 지류인 것처럼 비춰지는 거는 저는 대한민국 정치 불행이고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에는 더더욱 큰 불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이 뭐 권역에서는 뭐 물론 반대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목소리를 계속 내기도 하고 지금 당권파나 장동혁 전 대표의 기자회견 이후에 명확하게 지도부에서 이런 인사들에 대해서 선을 긋거나 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예, 오히려 그 사람들도 우리 당의 지지자들인데 예. 그럼 당 대표로서 장동혁 대표는 늘 얘기하는 게 당 대표의 언어로 그동안 충분히 절연이나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하지만은 사실은 저분들이 계속해서 우리 당에 영향력을 미치려고 하고 또 우리 당에 자기 유튜브를 통해서 극우적인 그런 생각들을 갖는 사람들에게 한상을 심어주고 그리고 이 사람들을 우리 당으로 계속 이렇게 침투시키는 당원으로 가입시켜서 영향력을 극대화하려고 하는 그렇게 가면 갈수록 우리 당은 일반 국민들 중도 외연을 확장해야 될 국민들로부터는 점점 멀어지는 거죠. 예. 그게 참 저희 당이 안고 있는 딜레마인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참 많은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은 참 당이 달라진 게 전에 같으면은 국회의원 한 10명에서 20명 정도가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하면은 당 지도부가 그 부분을 듣습니다. 듣고 당 내에서도 활발한 토론을 통해서 이게 새로운 방향을 잡았는데 지금은 꼼짝도 안 합니다. 너희들은 그렇게 해라. 오히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사과해야 된다, 절연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분열의 씨앗이고 이 분열의 씨앗 이 사람들하고 절연해야 된다고 라고 했죠. 이렇게 얘기를 하니 일반적인 국민들이 들을 때는 야, 저 국민의힘이 완전히 극우 세력에 장악돼 있고 사실은 이 극우 세력들의 포위되어 있다라고 장동혁 대표를 봤는데 이 장동혁 대표가 스스로 이 몸통이라고 서로 선언한 거 아닌가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면에서 이와 관련해서 그래서 오늘 대안과 미래 소속 의원들은 이렇게 갈 수는 없어요. 지금 한쪽에서는 이 극우 세력들, 윤어게인 세력을 계속 주장하고 손을 잡고 한쪽에서는 이 세력들하고 같이 가면 우리 당은 이번 선거에서 이길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또 한쪽에서는 그렇게 하는 장동혁 대표는 물러나라고 하고 또 한쪽에서는 그러한 이 원외위원장들을 당대표를 흔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이 상황으로 갈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 부분들은 의원총회에서 정말 윤어게인과 계속 가야 될 건가 그리고 절연할 건가 이거는 당의 노선과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문제니까 예. 이 문제는 의원총회에서 표결을 해서라도 하나로 정리를 하고 가자. 예. 그렇지 않으면 당이 선거를 앞두고 이렇게 양쪽으로 끊임없이 분열을 해서 이 선거라도 치를 수 있겠냐. 이래서 오늘 대안과 미래에서는 의원총회를 통해서 이 논의하고 그리고 표결을 통해서라도 한 방향으로 이 정리하자.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은 전당원 투표에라도 물어서 이 부분들의 당의 노선이기 때문에 이거는 장동혁 대표 개인이 자기 생각을 가지고 당의 노선으로 할 수 없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의원총회나 당원 투표를 통해서 분명한 당의 노선을 정립하자 이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안을 했죠. 예,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뒷부분을 자세하게 보고요. 그러는 상황에서 어제 이제 여러 연예인들이 있었는데 최시원 씨, 슈퍼주니어 소속의 가수 최시원 씨에 대해서 좀 동참을 해달라고 호소를 했는데 오늘 SNS에 이제 글을 올렸다고 합니다. 최시원 씨가 이게 이제 성경 말씀이라고 그래가지고 해석하기가 저는 좀 어렵던데 이렇게 올렸어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까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그래서 이게 일각에서는 우회적으로 지지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혹시 기독교 교수님인데 저 이야기가 예. 있길래 저게 전도서 성경이래요. 예. 제가 찾아봤어요. 찾아보고 우리나라 말로 돼 있어 좋고 그래서 영어 원문을 좀 봤더니 결국을 다 들었다는 이야기는 모든 일의 결론을 들어보자라는 뜻이더라고 영어로 해석을 하면. 그걸 이제 과거에 우리 이제 조선 시대 말기에 지금 성경이 번역되고 오다 보니까 약간 문어체로 좀 이상하게 써 있는 건데. 예. 그러니까 저 전도서의 문구 내용은 모든 문제의 결론을 들어보자. 그리고 주의 명령과 말씀을 따르자. 뭐 이런 문맥이에요. 제가 결론을 보니까. 들어보자. 그래서 어떻게 해석이 될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최시원 씨가 저렇게 아마 전환기 씨가 러브콜을 보낸 이유는 최시원 씨가 그동안 과거에 SNS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된 상황에서 정의가 승리할 것이다. 뭐 이런 식의 좀 우회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듯한 내용을
올린 적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아마 이제 전한길 씨가 굉장히 찬양을 하면서 같이 가자. 이번 행사에 좀 와달라고 그 러브콜을 보낸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저 최시원 씨의 개인적인 속마음은 모르겠습니다만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인 건 맞는 것 같고요. 근데 지금 전한길 씨를 비롯해서 일부 이른바 계엄을 옹호하고 부정선거를 그 강력하게 주장하는 분들 중에 일부 기독교인들이 좀 소속돼 있긴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최시원 씨의 본래 속마음은 모르겠습니다만 전한길 씨의 러브콜에 대해서 전도서의 저 문구 구절로 화답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속마음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점잖게 저는 거절한 게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예. 구체적으로 무언가를 얘기하고 적시한 게 아니고 그냥 성경 구절이 올라왔기 때문에 해석에 따라서 다를 것 같습니다.